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택시를 몰았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과 건설 노가다판 다 해봤지만 사람을 태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제일 좋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어두운 거리를 달리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날은 비 오는 새벽에 취객을 태우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병원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노부부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통장에 100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의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김동민 씨는 결심합니다. 좋아.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동민 씨가 일어납니다. 씻고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5시 40분 차고지로 향합니다. 소나타 택시 15년 된 차입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첫 손님은 6시 10분. 강남역까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에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준수를 대학 보내야 했고, 유학도 보내야 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민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이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손님을 태웠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병원 가는 노인, 공항 가는 여행객, 술 취한 손님,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민 씨는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도 힘드네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30년. 빠듯하지만 아들을 키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준수는 잘 자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동민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동료 기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와, 형님 대단하시네요. 뭐, 아들 잘 되면 그걸로 됐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손님은 전화 통화에 바빴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서류, 가방에 다 있습니다. 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네, 9,000원입니다. 손님이 돈을 주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동민 씨는 다음 손님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뒷좌석을 보니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까 그 손님이 놓고 간 겁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꽤 두툼했습니다. 큰일 났네. 급하다고 하던데. 마침 봉투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여의도 증권가에 내린 손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서류 봉투를 놓고 가셨는데요.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가 있다고요? 네, 뒷좌석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 어떡하죠? 손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중요한 서류인가 보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서류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50억짜리 계약입니다. 동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50억짜리 계약이라니 정말 큰일 나겠네. 제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지금 여의도 빌딩 20층입니다. 하지만 기사님도 손님 태우셔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금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민 씨는 차를 돌렸습니다.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잠시 후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기사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서류가 없었으면 50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얼마 드려야 할까요? 시간도 빼앗은 것 같고. 아닙니다. 손님 물건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명함이라도 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동민 씨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명함은 없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동민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일하는 박재현입니다. 네, 일 잘 마무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민 씨는 다시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좋은 일 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손님을 태우러 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동민 기사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저 박재현입니다. 일주일 전에 서류 찾아드린 기억납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을 꼭 받아주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커피 한 잔만 하시죠. 제발 부탁입니다. 동민 씨는 고민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재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앉으세요. 네. 커피를 시켰습니다. 기사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서류가 없었으면 50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뻔했어요. 다행히 잘 해결되셨다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박재현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네. 제가 증권사에서 일하잖아요. 이 회사 주식이 곧 오를 겁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식 같은 거. 기사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박재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5년간 리서치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작은 IT 기업이지만 곧 대박 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하세요? 네. 저는 이 회사에 제 재산의 30%를 투자했습니다. 박재현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어치 주식 증서입니다. 제 보답입니다. 5천만 원이요. 동민 씨가 놀랐습니다. 너무 큽니다. 못 받습니다. 기사님, 제게는 50억이 달린 문제였어요. 그중 5천만 원 작은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식은 몇 년 후 대박이 날 겁니다. 네. 제 말 믿으세요. 그냥 5년만 가지고 계세요. 팔지 마시고.
동민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민 씨는 주식 증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작은 IT 기업이었습니다. 동민 씨는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5년 후에 대박이 난다고.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했지만 박재현 씨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동민 씨는 주식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기업이 대형 계약 체결, 주가 급등, 뭐라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5천만 원이 3억이 된 겁니다. 헐, 박재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 주식이 보셨죠? 올랐죠? 몇 배나?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정말 팔지 않아도 됩니까? 네. 제 말 믿으세요. 몇 년만 지켜보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박재현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3억이 10억이 되었습니다. 동민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10억? 하지만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팔아야 하나? 아니야.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몇 년 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주가 대폭등.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 최고치 경신. 동민 씨는 증권사 앱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억. 51억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재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떻게, 기사님, 이제 편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사님 덕분에 저도 150억을 벌었어요. 기사님께 드린 건 정말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기사님이 정직하게 서류를 돌려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민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1억. 평생 택시를 몰아도 절대 벌 수 없는 돈. 하지만 나는 택시를 계속 몰 거야. 왜?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택시 운전사야.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동민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년째, 7년째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동민 씨의 주식 가치 100억 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동료 기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왜? 말하면 복잡해져. 나는 그냥 택시 운전사로 살고 싶어. 여전히 낡은 소나타 택시를 몰았습니다. 여전히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일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작년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수가 대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대기업 임원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수 씨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사업 하셔. 어떤 사업? 그냥 자동차 관련. 거짓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강남에서 병원 하셔. 와, 부럽다. 너희 아버지는? 변호사. 대형 로펌 파트너. 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준수가 여자친구 수영이를 만났습니다. 준수 씨, 우리 아버지가 오빠 아버지 만나고 싶대. 응, 좋지. 우리 아버지 대기업 임원이시거든. 오빠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준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아, 사업. 어떤 사업? 자동차 관련 사업. 와, 멋있다. 회사 크게 하시나 봐. 응, 뭐.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동민 씨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추석에 집에 오니? 아, 그게, 왜, 무슨 일 있니?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추석인데 회사 일이? 네. 해외 바이어 미팅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자친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일해라. 네, 아버지. 전화를 끊자마자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빠, 누구? 아버지. 추석에 우리 집 오는 거 말씀드렸어? 아니, 회사 일 있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오빠 아버지도 초대하고 싶다는데?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바쁘셔서 한번 같이 만나면 좋잖아. 나중에 동민 씨가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몰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준수야. 아버지. 준수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리고 밖을 봤습니다. 택시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택시 타고 오셨어요? 응, 일하다가 오는 길에. 아, 네. 준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들어와요. 왜 그래? 뭐 급한 일 있니? 아니에요, 빨리요. 급하게 아버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민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수야, 결혼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 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 별로 없잖아요. 동민 씨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노후 준비하셔야죠. 준수의 말투에는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택시 기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도와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동민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수가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부모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법원 판사야.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 내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준수 차례가 왔습니다. 준수, 너희 아버지는? 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동차, 사업. 와, 멋있다. 수입차 딜러. 응, 뭐 그런 거.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준수야, 나 지난번에 너희 아버지 본 것 같은데? 준수가 긴장했습니다. 어디서? 택시 타는데 너랑 아버님이 대화 중이던데. 준수가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착각이야. 근데 정말 닮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다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친구들이 어색해했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 하지만 준수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그날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양가 상견례 아니니? 네. 근데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일단 저희끼리만 만나기로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실제로는 여자친구 부모님만 만났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시나요? 준수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운영하십니다. 오, 사업가시군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요. 직원 한 50명 정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늘 왜 안 오셨죠?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 동민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준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네, 아버지. 오늘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아, 생일이구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는 말에 동민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축하드려요, 아버지. 근데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통화해요. 3초 만에 끊겼습니다. 동민 씨는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민 씨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수야, 이거 뭐예요? 결혼 자금이야. 1,000만 원인데. 준수가 봉투를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1,000만 원이요. 응. 아버지가 모은 거야. 아버지,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00만 원으로 뭘 해요? 예식장 예약금도 안 돼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동민 씨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택시 몰아서 모은 돈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입니다.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응. 결혼식 날. 부탁이 있어요. 뭐니? 택시 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날 말 좀 적게 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충 넘기시고. 왜 그래야 하는데? 준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장인어른은 아버지가 사업가인 줄 아세요. 택시 운전사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몰라요. 회사 사람들도 몰라요. 그게 무슨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라는 거 창피해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인데 저만 택시 운전사 아들이에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제 아버지가 택시나 모는 사람이면 무시당해요. 아버지는 돈도 없잖아요. 저 도와줄 것도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제 결혼식 망치지 마시고. 동민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민 씨는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명절에도 아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 모두 택시를 몰아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창피해요. 돈도 없잖아요. 망치지 마세요.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 아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통장에 127억이 있다는 것. 그날 밤 동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가 뭘 버렸는지 보여주마. 다음 날
동민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계좌 잔액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왜요? 잔액이 127억 3,245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동민 씨를 봤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할게요. 동민 씨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기부 서류였습니다. 100억 원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독거노인 복지재단, 소년소녀가장 지원센터, 그리고 택시운전사 복지재단. 각각 30억씩,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무료급식소에.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기부하실 건가요? 다음 달 15일. 네, 준비해 두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네, 제 재산은 모두 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결혼식 날, 준수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11시 30분 동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아버지, 준수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사람들한테. 알아. 걱정 마라.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동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사업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 제발 결혼식에 택시 타고 오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왜 그러니? 창피해요. 장인어른이 보시면 제 체면이. 동민 씨가 잠깐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자동차 사업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렵지요. 아들 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말씀, 신랑 신부 입장, 혼인 서약. 그리고 축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들 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사? 아버지가 축사를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민 씨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동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동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수가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수가 명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준수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택시 운전사로 살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사업한다고 여러분께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낡은 소나타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명절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 경비 모두 택시를 몰아서 벌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민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하객들이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택시 타고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동민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한 손님의 서류를 찾아드렸습니다. 50억짜리 계약 서류였습니다. 하객들이 집중했습니다. 그 손님이 고마워하며 주식을 주셨습니다. 5천만 원어치. 저는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10년 만에 동민 씨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십 배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5천만 원이 100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배당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제 통장에는 지금 127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27억? 장인어른도 놀란 표정입니다. 동민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택시 운전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돈과 직업과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민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준수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돈을 너에게 주려고 했다. 너의 결혼 자금으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동민 씨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127억 중 100억은 기부하기로 했다.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택시운전사 복지, 무료 급식소. 이런 곳에 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27억? 동민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계속 택시를 몰며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것도 기부할 것이다. 준수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하객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동민 씨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창피해하는 사람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벌 수 있다. 하지만 부모는 한 번뿐이다. 그걸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왜 제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세상이 돈으로만 돌아간다고 믿었지. 그런데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평생 사람을 태우며 배웠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넌 나를 부끄러워했지만 세상은 나를 존중했다. 그게 너가 모르는 진짜 인생이다. 지금도 나는 새벽마다 택시를 몬다. 가끔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웃는다. 이젠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어쩌다 내 아들을 태우게 되면 그 아이는 그냥 창밖만 본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짓는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는 아직도 행복하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